자,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매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시장 흐름, 주목할 뉴스와 특징 섹터, 그리고 오늘의 전략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지수는 45,834.22포인트로 273포인트, 0.59% 하락했고요. S&P 500은 6,584포인트로 0.05% 약보합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141포인트로 98포인트, 0.44% 상승하면서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약세로 0.01% 하락했습니다. 이번 흐름은 두 가지 요인이 겹쳤죠. 하나는 8월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또 하나는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5.4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다는 점이죠. 결국 경기 순환주와 전통 산업주는 압력을 받았지만 기술주와 AI 관련주는 금리 인하와 성장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7.4% 급등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메가팩3와 메가블록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사업 부분 확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메모리 수요 전망에 힘입어 4% 이상 상승했고요. 애플은 아이폰 17 출시와 실적 개선 기대, 목표 주가 상향으로 1.8%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EU 반독점 조사 종료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1.8% 상승했고요. 반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성장 전망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로 8.9% 급락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파라마운트 인수설로 이틀 연속 16% 급등했습니다. 채권 시장 살펴보면 10년물 금리가 4.07%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97.6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외환 시장은 유로 달러 1.173, 달러에는 147.7 수준이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WTI가 62.7달러, 브렌트유는 67달러 수준으로 소폭 약세였고, 금은 3,686달러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상품시장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제 국내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1.54% 오른 3,395포인트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코스닥도 1.48% 오른 847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기관이 6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랠리를 이끌었고요. 개인은 2조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죠.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로 강한 수급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IT서비스, 금속, 의료정밀, 오락문화가 강세였고요. 전기가스, 통신, 운송장비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됐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87억, 기관이 939억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은 2652억 매도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강세를 보였고,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이 약세였습니다. 환율은 1387원으로 마감하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97.6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금값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목해야 할 뉴스와 이벤트 살펴보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는 FOMC죠.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연준이 추가 완화 가능성을 얼마나 강하게 시사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3,450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200에서 3,4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면 증시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수가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경계해 둬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제에 맞불을 놓으면서 반덤핑 차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고요.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며 외환시장 안정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윤철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증시의 우호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 흐름 살펴보면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대장주 랠리를 주도했고요.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을 발표하면서 7% 급등, 장중 32만 9,5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을 발표하며 7% 급등했고요. 장중 32만 9,500원까지 올라가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외국인은 3,350억 매수가 집중됐고요. 삼성전자도 2.7%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HBM4 공급망 관련주인 사이닉스 솔루션은 국내 유일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에서는 WCP가 나트륨 배터리 분리막 유럽 공급 추진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소경제에서는 범한 퓨어셀이 676억 규모 액화 수소 충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틀째 급등 중이고요. 로봇 테마로서는 T로보틱스와 나우로보틱스가 K 휴머노이드 연합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방산과 조선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요. 풍산은 8천억 규모 탄약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풍산은 8천억 규모 탄약류 공급 계약 소식에 올랐고요. 삼성중공업은 유조선 내척 수주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미국 군함 정비 사업 진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소비재에서는 농심이 K라면 수출 호조세로 올랐고 K 콘텐츠 쪽에서는 캐대언 OST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K컬처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KBT 업종도 글로벌 호조세로 힘입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 확장 기대감으로 7% 올랐고요. 리게티 등 양자 컴퓨터주가 15% 이상 급등하면서 신성장 테마로 부각됐습니다. 오늘의 전략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게요. 첫째, 지수는 단기 급등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분할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스피는 3,40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외국인 수급 이어진다면 3,450선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 종목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공급망 관련주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경제, 로봇, 방산, 조선, 그리고 K컬처까지 정책과 뉴스 모멘텀이 이어지는 섹터는 단기 수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도 일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혼조세였지만 기술주와 AI 관련주는 강세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벤트는 FOMC이며 정책 논의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수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목 종목은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첫째, 현대건설. 매출 대비 13%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공급 계약이 공시에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내 대형 모멘텀으로 단기 강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범한 퓨어셀입니다. 676억 규모 액화 수소 충전소 계약으로 정책 수혜와 수소 인프라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추세 대응과 더불어 건설, 수소 테마의 단기 모멘텀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도 고려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길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매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